이번 영상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새로이 아파트 등을 분양받기 위해 부담해야 되는 비용,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시작돼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헐고 새로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 이 집을 내주고 새 집을 받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헌 집은 얼마이고 새 집은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대부분의 경우 헌 집의 가치와 새 집의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만약 헌 집이 5억이고 새 집이 10억이라면 5억 원만큼을 더 내야 헌 집을 내주고 새 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공짜로 집을 지어주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헌 집을 주고 새 집을 받기 위해 정산해야 하는 돈이 바로 추가 분담금입니다. 추가 분담금에 대한 예상은 해당 사업의 참여 여부,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과 직결되어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의 투자 또는 분양 신청 전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헌 집을 내놓고 새 집을 받기 위한 이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서 내가 내놓아야 할 헌 집의 가치는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이를 종전자산 평가라고 하는데,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필수 용어에 대해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자산 평가 금액, 비례율, 새 집의 분양 가격을 알면 추가 분담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례율을 구하는 공식도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헌 집의 가치인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면 나의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이 권리가액은 헌 집을 제공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으로서 누리는 이익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권리가액은 무조건 이익은 아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조건을 살펴보면서 추가 분담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가 분담금의 공식은 신축 아파트 가격에서 소유주택의 가치를 빼면 추가 분담금의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집내씨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6억이고 해당 재개발 사업장의 비례율이 105%라면 권리가액은 즉 소유주택의 가치는 6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지어질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32평이 7억, 25평이 5억 4천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집내씨가 32평의 아파트를 분양 신청했다면 분양가 7억에서 권리가액 6억 3천만 원을 빼면 7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생깁니다. 반대로 집내씨가 25평 아파트를 분양 신청했다면 분양가 5억 4천만 원에서 권리가액 6억 3천만 원을 빼면 9천만 원의 환급금이 생깁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을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줄어들게 되고,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클 때에는 차익을 조합으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도급제 재건축과 지분제 재건축으로 나눠집니다. 도급제 재건축은 조합이 주체가 되는 사업 방식으로 시공사는 건축 공사비만 받고 공사를 하게 되고,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 이익은 조합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분제 재건축은 시공사가 건축부터 분양까지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조합원의 소유 지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아파트 면적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시공사가 잔여 아파트와 상가, 공리시설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모두 시공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분제 재건축 사업에서는 꼭 무상 지분율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무상 지분율이 무엇이냐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정도 평형을 추가 부담금 없이 조합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하는데, 무상지분율은 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로 나누어 환산된 무상지분 면적을 다시 총 대지 면적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분제 재건축 사업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 또는 환급금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내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20평입니다. 지분제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며 무상 지분율은 140%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내씨는 신축 아파트 30평을 분양받을지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각 평형별 추가 분담금은 얼마나 발생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식은 기존 아파트 대지 지분에 무상 지분율을 곱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 평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 공식을 토대로 사례를 적용시켜 보면 집내씨 아파트 대지 지분 20평 곱하기 무상 지분율 140%를 하면 집내씨의 신축 아파트 분양 평수 28평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사례에서 집내씨가 고민 중인 30평형 아파트 그리고 25평형 아파트에 대한 추가 분담금은 신축 아파트 30평대를 분양 신청을 하면 신축 아파트 30평 빼기
집내시의 신축 아파트 분양평수 28평을 제외하면 2평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집내시가 신축 아파트 25평을 분양 신청하면 신축 아파트 25평 빼기 집내시의 분양평수 28평을 빼며 3평에 대한 환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지분대 재건축 사업에서는 대지지분과 무상지분율을 파악하면 추가 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할지 혹은 환급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어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분담금과 추가 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둘은 다른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담금과 추가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용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담금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이 원래부터 부담해야 했던 금액을 말합니다. 즉,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달리 추가 부담금은 처음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추가로 부담이 생기는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 부담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합이 애초 계획했던 관리처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 경기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건축비 상승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자재비, 건축비 상승 등 현재와 같은 시점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 예상했던 것보다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도 추가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에게 유리한 공사 방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재개발 재건축 시리즈 마지막 영상들은 용적률의 함정과 제발 이런 물건은 꼭 피하자 이 영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리즈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부동산 관련 컨텐츠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